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밥에 뿌려서 비벼 먹는 가루죠. 이른바 후리가깨라고 부르는 맛가루. 이 맛가루에 문제가 있다는 경찰 발표가 나온 게 지난 7월 초의 일입니다. 먹지 못할 재료로 맛가루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주부들은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2주 뒤에 식약처가 맛가루는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때부터 주부들은 혼란에 빠졌고요. 맛가루 업체는 지금 도산 직전의 상황이 됐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맛가루 업체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푸른들의 조재권 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 업체인가요? 35분 정도. 35명. 근데 지금 도대체 상황이 어떤 건가요? 이제 7월 2일 날 이제 경찰에서 맛가루 사료용 맛가루 발표한 이후에 예. 매출이 작년도 대비 100%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거고요. 매출이 빵입니까 그러면? 예, 매출이 빵이고 이제 또 지금까지 저희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님들이 예. 마트 측이라든가 저희 회사로 이제 반품이 들어오는 거죠. 한 달 동안 벌어진 일인가요 이게 지금? 2주 만에 모든 게임이 끝나는 거죠. 2주 만에. 2주 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톤 가량 이제 반품이 들어왔고요. 예. 이제 한 달 사이에 거의 2톤이 다 돼가고 있죠. 2톤 가량. 아니 맛가루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는 거라서 뭐 그다지 중량이 나가지도 않는데 2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그렇죠. 지난 제품도 이제 반품을 들어온 고객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2톤이 되는 거군요, 그게. 그렇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뭐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항의 전화도 온다면서요. 네, 이제 7월 3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항의 전화가 거의 한 사무실로 한 1,000통 가까이 들어온 상황이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게 먹지 못할 재료로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한 후에 2주 예. 후에 식약처가 다시 문제없다,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는 바뀌어야 되는 걸 텐데. 이제 또 뭐 경찰하고 식약청하고 이제 발표가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예. 서로 틀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비자들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죠. 먹으라는 건지 말하라는 거지. 먹지 말아라는 건지.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쓰레기 재료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국에 파리가 빠졌으면 위생에는 심각한 문제지만 성분 검사하면 인체에는 무해하지 않느냐. 즉 식약처에서 무해하다고 한 것이 곧 위생적이다, 깨끗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그 점을 지적한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조사를 발표하기 전에 네. 이제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인체에 문제가 있다, 물건에 문제가 있다 했으면은 그 업체를 밝히고 나서 공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아무 문제도 없는 제품인데 예. 맛가루 제조하는 업체로서 상당한 이제 그거는 있지요. 아주 깨끗하게 만드세요, 그 업체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헬섭이라든가 헬섭이 뭔가요? 헬섭 같은 경우는 이제 식약청에서 이제 모든 성분 검사라든가 예. 기존적으로 김치라든가 예. 만두라든가 그런 게 의무화 적용이 있어요. 저 의무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군요. 예, 그렇죠. 이제 의무화 제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맛가루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의무화가 아니에요. 헬섭이라는 게. 저희는 이제 받은 거지요. 지금 이 업체 말고도 이런 식의 피해를 받은 업체가 많습니까? 뭐 많다고 봐야죠. 첫째적으로 저희 같은 이제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요. 예. 이제 뭐 마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예, 마트 측에서도 이제 확실한 답을 모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마트 측에서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하더라도 예. 거의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맛가루 업체가 전국에 몇 개나 될까요? 대기업하고 하시면 보통 한 10개가량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10개. 그럼 이 중에서 지금 몇 개가 문제 있다고 경찰은 지목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보고받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인지도 모르고 어느 예. 업체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 맛가루 문제 있다라고 해버리니까 그야말로 잘하고 있는데도 피해 있는 업체도 나온다 이 말씀이세요? 예. 이대로 계속 가면은 이거 공장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다음 달이 이제 최대 고비죠. 이제 직원들 월급이라든가 그런 걸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저번 달도 지급이 안 된 상황이에요. 이번 달에 월급 못 주셨어요? 그렇죠. 월급이 못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대로 간다면 거의 이제 공장을 문 닫는다 봐야죠. 그 정도 상황이군요.
지금 뭐 경찰에, 식약처에 혹은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아닌 업체들이라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해주신다든가 예. 그런 걸 해줬으면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거죠. 심경이 어떠세요? 이런 상황 당하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 더 이상 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좀 억울한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경찰 측이라든가 그런 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경찰 측에서는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식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식약청에서는 이제 뭐 자기가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거고. 법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 공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공개를 하지 못한다.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선량한 뭐 업체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치,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없지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아무것도 없지요. 영세 업체이다 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피해보는 업체가 생기네요. 이거 뭐 만두 파동 생각도 나고. 힘내시고요. 상황 저희도 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맛가루 업체를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오상석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오상석입니다. 도대체 경찰 말 다르고 식약처 말 다르고 이런 부처 간 혼선이 왜 생기는 겁니까? 예, 식품 안전관리에 관련된 정부 부처, 그러니까 검찰, 경찰이라든가 예. 식약처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유기적인 협조 체제. 이걸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부서가 없나요? 조율하는 부서는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 식품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식품안전위원회에 법적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왜 제대로 작동을 못할까요? 거기서 하는 일이 이 조율하는 일이라면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이번에 예. 안 된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일단은 직무유기 실수를 한 거네요. 1차적으로는 조율이 안 글쎄요, 됐으니까. 그게 직무유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응하는 것이 좀 늦었다라든가 하는 방법을 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요. 저는 이제 만두파동 생각나던데요. 예. 그게 이제 2004년도에 만두파동이라는 만두소파동이죠. 예. 만두소파동 때 이제 경찰에서 발표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식약청에서 총괄하는 쪽으로 논의가 끝났는데 네. 이번에 다시 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네요. 그때도 좋은 만두 만드는 곳들 열심히 예. 만드는 영세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그냥 같이 쓰레기 만두로 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네.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앞에서 그래서 들으셨겠 예. 같은 사항이 다시 또 벌어지니까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때 만두파동 났을 때는 사장님 한 분이 스스로 목숨 끊는 그런 비극적인 일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런 있었죠. 기억이. 지금도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맛가루 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은 네. 뭐 이제 경찰하고 식약처 공조 안 된 건 그건 차치하더라도 왜 경찰이 이 쓰레기 재료로 만들었다고 발표할 때 문제 있는 업체명을 콕 집어서 말하지 않았는가? 어디가 문제고 어디는 괜찮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왜 정확히 발표가 안 됩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 이제 예. 식품 안전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다는 미국의 경우에 음흠. 리콜 대상 식품을 지금도 요새 매일 그 식품 회사 이름과 대상 품목을 거의 매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발표를 합니까? 어느 회사의 어느 정확하게 제품?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식품 안전 시스템이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도 생산된 식품은 100% 안전한 식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을 이제 그 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예. 또 소비자도 이를 이해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제조업체와 제조 그 물품을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왜 우리는 말 못하게 돼 있나요? 뭐 법에 걸립니까? 법에 걸리는 것보다도 조심스러운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업체를 잘못 발표했을 경우에 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식품 안전 전문가
집단에서 제가 보면 식약처가 되겠습니다. 예. 식약처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어느 업체를 콕 찍어서 말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재판 다 하고 무죄로 밝혀졌을 때는 어떤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까 봐 그런 거를 좀 피해가려는 이런 의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아무 잘못 없는데 피해 입는 도산 직전까지 가는 업체가 생긴 건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경찰이 조금 더 조사를 신중하게 해서 그 다음에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요. 이제 토시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해야 하는데요. 제가 그 독일의 예를 하나 들면 2011년도에 예. 그래서 위해 대장균 104에 오염된 식품의 원인이 스페인에서 수입한 오이라고 잘못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 오일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독일에서 예. 예. 그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그때 한 50여 명 이상이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독일 정부에서 스페인 농민에게 무려 2억 달러를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50여 명이 사망했다는 거는 스페인 농부들이 목숨을 끊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환자들이. 환자들이. 환자들이 사망을 했는데 예. 그에 대한 원인이 스페인 오일로 인한 것이다라고 잘못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예. 이집트에서 수입한 씨앗에 의한 것이었는데, 근데 스페인 거라고 잘못 발표를 해가지고 무려 2억 달러를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 정도로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요. 그런 과거 사례를 봤었어도. 혹시 경찰이 지금 정부에서 불량식품 4대학과의 전쟁 해가지고 실적 굉장히 눈치 본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이번에 작동한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들더라고요. 글쎄요. 이번 정부에서 불량식품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정부 내에서 아마도 실적 경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청취자 질문 들어옵니다. 식품공학과 교수시니까 이런 질문 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막가루는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소비자들 혼란스러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 그 식탁 위에 있는 것들은 상품 매대에 있는 것들은 그 소비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회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오상석 교수까지 만나봤습니다.